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과거에도 금융위기는 있었지만 지금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세 가지 신호는 모두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정책의 전환, 즉 다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QE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모든 신호가 QE 재개를 가리키고 있다니 정말 중대한 시점이네요. 그렇다면 이 QE로 가는 길이 순탄할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충격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고통 뒤에 더 큰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지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제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정책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위기의 시한폭탄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면요?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안전장치가 사실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도화선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역설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글로벌 재융자 위기. 350조 달러라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채가 우리 시스템의 목을 조여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트코인이 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는지, 시스템의 방향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일종의 조기 경고 시스템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그 변곡점을 포착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의 크기부터 한번 제대로 체감해보죠. 마이클 하웰 같은 분석가들이 2025년 말을 거대한 재용자 벽이 코앞에 닥친 시점이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부채가 350조 달러. 네, 350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의 1년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무려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렇죠. 액수도 액수지만 더 무서운 건 사실 속도거든요. 매년 70조 달러의 빚을 새로 빌려서 막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구조가 이제 일상이 된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25년 한 해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9.2조 달러에 달합니다. 와, 9.2조요? 네, 이건 그냥 큰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막대한 빚을 갚아줄 돈,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연준이 2025년 12월 1일부로 자산 감축 QT를 공식적으로 멈췄으니까 이제 돈줄 그만 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인데 정작 미국 정부의 계좌 TGA 잔고는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더고요. 이게 서로 좀 모순되는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재융자벽의 실체입니다. 돈을 빌려야 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시장에 돈이 없는 상황, 마치 거대한 댐의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찍어내던 중앙은행의 마법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과거에도 금융위기는 있었지만 지금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원래 금융시장이라는 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나름 건강한 생태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가정은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공급해 줄 것인가, 그리고 기존 부채를 계속 굴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대한 부채 연쇄방 시스템이 되어버렸죠. 부채 연쇄 반응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이 부채라는 거대한 쳇바퀴 위에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좀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냉소적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부채 담보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얽힌 넥서스, 즉 연결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만들고요. 둘째, 이 국채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담보로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담보의 가치에 따라 시중에 풀리는 돈, 즉 유동성의 양이 결정되는 구조죠.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럼 쉽게 말해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돈을 빌리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막혀버리는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담보가 무너졌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시스템의 심장, 핵심 담보인 국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2025년 위기의 본질이죠.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위기가 혹시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쓰나미 같은 건가요? 놀랍게도 아주 뚜렷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약 65개월 주기로 반복되는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바로 그것인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22년 10월이 정확한 바닥이었고 지금은 새로운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입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이 비율이 20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시스템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걸리고요. 정책 당국은 결국 백기를 들고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아, 200%요? 네. 실제로 2022년 10월 영국 연기금 사태 때 이 비율이 정확히 200%에 근접했었죠. 그리고 지금 2025년 말에 다시 그 위험 수위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개인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이 모든 유동성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여기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비트코인과 글로벌 유동성의 장기 상관계수가 무려 0.94에 달합니다. 네, 0.94요? 와, 솔직히 그건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처럼 들리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금이 0.72, S&P 500이 0.62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네요. 혹시 이건 특정 기간에만 나타나는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요?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데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의 절대 고정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총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 돈이 갈 곳을 찾다가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 순수한 유동성 감지기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다른 자산들은 기업 실적이나 지정학적 뉴스 같은 소음이 많이 섞여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것 없이 오직 돈의 양, 그러니까 볼륨에만 반응하는 깨끗한 스피커 같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 소음이 없기 때문에 신호가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의 빠른 움직임입니다. 소위 스마트머니는 유동성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위를 조절할 때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사고 팝니다. 시장에 돈이 넘칠 것 같으면 비트코인을 사고 마를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파는 거죠. 이들이 시장의 선발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순수 유동성 감지기 역할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업 실적이나 특정 국가의 정책 같은 개별 변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직 글로벌 시스템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이 단 하나의 거시적인 신호에만 거의 100% 가까이 반응하죠. 심지어 다른 자산들보다 1, 2주 먼저 움직인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시장 특성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즉,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한 1, 2주 뒤에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단서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현재로 돌아와서 2025년 12월, 바로 지금 이 똑똑한 바로미터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현재 유동성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명확한 신호 세 가지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첫째, 연준의 QT 종료. 더 이상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TGA 잔고의 급증. 정부가 시장에 돈을 빨아들여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니까 시중 유동성은 그만큼 메말랐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뭔가요? 마지막은 RRP의 고갈입니다. RRP는 시중은행들이 남는 돈을 연준에 아주 잠깐 맡겨두는 일종의 초단기 예금 같은 건데요. 아,
그게 고갈된다는 건 은행들의 비상금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한 푼도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충격에도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등이죠. 이 세 가지 신호는 모두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정책의 전환, 즉 다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QE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모든 신호가 QE 재개를 가리키고 있다니 정말 중대한 시점이네요. 그렇다면 이 QE로 가는 길이 순탄할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충격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저희는 약 70% 확률로 보고 있는데요. 2026년 초에 단기적인 신용 위기를 한번 겪은 후에 정책 당국이 결국 QE를 재개하는 그림입니다. 아,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요. 네. 이 경우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위험자산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짧고 굵은 충격 이후에 더 큰 상승 파도가 오는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인 고통 뒤에 더 큰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지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제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동성 신호 해소기로서의 역할입니다. 만약 뚜렷한 호재 없이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한다면,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돈이 돌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한 1, 2주 뒤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올 것이라 예측하고 미리 포지션을 잡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재용자 위기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저희가 예상한 단기 충격이 시스템 위기로 번진다면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죠. 그때 비트코인은 최후의 피난처 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붕괴에 대한 강력한 보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게 합리적일까요?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고 싶은 분이라면 20%에서 30%까지도 비트코인 비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중의 크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EK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머릿속이 명확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350조 달러라는 거대한 재용자 벽 앞에서 사실상 외통수에 몰려 있고 필연적으로 중앙은행은 또 한 번의 돈 풀기, 즉 QE 파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살아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이제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금융시장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죠. 이 신호로 잃는 눈을 기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자 인생을 바꿀 기회를 포착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대화에서 언급된 글로벌 유동성 지수 데이터나 저희가 말씀드린 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 200% 임계점 같은 자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채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시각화 자료를 보시면 이 거대한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겁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그 준비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